존재를 마구마구 삼켜서 완벽해지겠어. 야, 양초! 너 그런 무서운 말 하면 내 펀치로 봉인해버린다? 어? 그 조망만한 주먹으로 쳐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으이, 받아라! 영춘 펀치! 와바바바바바바! 조그만 녀석이 뭐 이리 주먹이 매운 거야? 맛이 어떠냐? 세상을 두 쪽 내는 펀치의 맛이! 생각? 무슨 생각하는데? 빨리 말해줘. 네가 품은 이야기가 궁금해. 비싼 척하기는. 개나리, 이 존재께서 매우 심심한 상태다. 지금 당장 나의 존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치도록. 재수없어. 훅 불어서 꺼뜨려버린다?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나 심심하단 말이야. 아이, 옆구리 찌르지 말랬지? 그러지 말고 하나만 좀 말해줘라. 어? 치사하게 굴지 말라고. 알겠어. 내가 교당 기록소에서 본 옛날 이야기 해줄게. 정말? 정말? 이번엔 무슨 이야기야? 빨리 말해줘, 빨리! 교주, 잘 갔다 와. 이따 퇴근하면 오늘 있었던 이야기 다 말해주는 거다? 알겠어, 교주? 그럴 수는 없지. 내 이야기가 그렇게 듣고 싶다면 너도 그 가치에 맞는 이야기들을 나에게 해줘야 해.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라고. 그럼 오늘도 이거저거 많이 겪고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겠어? 교주님? 오늘도 오셨군요. 걱정이네요. 오늘은 환자분이 제대로 말을 해주셔야 할 텐데. 네, 교주님도 잘 아실 테지만 엘리아스의 특이한 법칙 때문에 상처 하나 없이 완전히 회복했어요. 제가 급하게 연락받고 처음 환자분의 상태를 살폈을 때는 깜짝 놀랐다고요. 고향 차원에서 그 정도 부상을 당했다면 꼼짝없이 비명행사했을 거예요. 조금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무슨 형상기억 학금도 아니고 말이죠. 분명히 장점도 있는 규칙이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가 없네요. 환자분의 트라우마가 엄청날 거예요. 제가 이런 말 꺼내긴 좀 그렇지만 오히려 죽는 게 나았을 수도. 네, 교수님. 세계수 교단의 교주? 또 왔구나. 말해도 될까? 교주님? 창밖에 지나다니는 요정들 가끔가다 절 보고 손가락질을 해요. 왜 다들 날 보고 우로스라며 수군대죠? 나는 슈로인데 털불하게 촌장도 다른 녀석들도 어째서 다들 나를 우로스라고 부르나요? 나는 슈로인데 나는 교주님도 절 우로스라고 생각하나요? 전 우로스가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뿔 달린 그 짐승이 어디서 튀어나올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얼굴이 아파. 무서워요. 무서워. 네. 밀폐된 공간으로 병실을 옮기시겠다면 반대할게요. 환자가 불안 증세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밝은 환경에서 지내게 해줘야 한다고요. 교단의 상층부에는 혹시 빈 방이 없나요? 난처하군요. 교수님, 괜찮으시다면 모나티엄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분을 이송하는 건 어떨까요? 비록 모나티엄의 의료기관들이 찬밥 신세긴 하지만 엘프들이 퓨리 초기에는 죽음을 밀어내는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건물이나 장비들은 괜찮게 갖춰놨거든요.
환자분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요정이나 수인들이란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러기엔 난처한 상황인 걸까요? 일단 그렇다면 요정 경비병들한테 부탁해서 병실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도들이 없게 통제를 하는 수밖에요. 통행이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겠네요. 네, 그래주세요. 교수님, 환자의 병실 환경도 문제지만 가끔은 바깥 산책이라도 시켜줘야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요. 마음 놓고 잠깐 동안이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해요. 저렇게 병실에 누워서 지내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교수님. 네, 그러죠. 안녕하신가요? 오랜만이네요, 교주님. 원래대로라면 셰럼 서기관님이 오셔야 하는 게 맞지만 서기관님은 지금 프리클님과 함께 화장실 청소하시느라 바쁘답니다. 항상 서기관님 밑에서 일하던 제가 이렇게 와야만 했지요. 앞으로 서기관님이 더 많이 사고를 치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벨리티의 마녀들의 의견은 이러해요. 슈로라는 수인의 정체가 정말 우로스인지 아닌지 최대한 빨리 판단해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분란과 사고들을 한시라도 빨리 예방해야 한다. 네, 그런 감성적인 이유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번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누구누구의 사정을 다 봐주다가는 기회를 놓칠 거라고요. 존재의 유령, 벨라가 일으킨 소동을 겪으시고도 모르겠나요? 서기관님의 찌질한 소설의 주인공이 그 정도인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우로스는 어떨 것 같나요? 앞날이 걱정 안 되시나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상황만 봐야 하나요? 마녀분들은 그럼 뭘 하고 싶으신 거죠? 다리엘 씨?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간단하죠. 봉인식을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뱀의 준동, 여기 가져왔습니다. 당장 슈로라는 수인 앞에 가져가서 제가 봉인 주문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슈로가 진짜 우로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봉인해서 가둬놓고 상황을 보면 되잖아요. 나중에 진짜 우로스가 나타나면 그때 슈로를 풀어주고 우로스를 가두면 끝 아닌가요? 그렇죠. 책의 내용을 현신시키는 건 그때 처음 겪어보기는 했어요. 그치만 이제 가능하다고 알게 된 이상 못할 것도 없죠. 저희 마녀들의 마법을 얕보지 말아주세요. 이미 그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궁정의 모든 고위 마녀들의 의견을 취합한 대세의 의견이지요.
벨리타 여왕님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왕님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고위 마녀들이 나서서 궁정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지요. 저는 그걸 전달하러 온 거고요. 자, 그럼 지금 빨리 가서 해버리면 될까요? 그 파충류 소인의 병실이 어디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참혹한 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그런 짓을 한다니. 만약에 우로스가 아니면 어쩔 거죠? 환자의 불안 증세가 더 심해져서 영영 치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헤일리 같은 사례가 또 나오게 해서는 안 돼. 이상하군요. 엘프분 하나가 회의에 동석하신다길래 쉽게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답답도 하시네요. 제가 여태 말한 걸 듣기는 한 건가요? 돌이킬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도 없으면서 한 수인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엄청난 일은 최소한 제대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라고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감성적인 부분에 휘둘리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프들은 머리가 차가운 종족이라고 들었는데 실망이 크네요. 수인 하나의 정신이 망가지는 것과 엘리아스가 망가지는 것,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겠나요? 당연히 엘리아스 아닌가요? 최소한 조사는 제대로 해봐야 한다고요. 슈로 환자분이 진짜로 우루스라는 증거가 있다면 저도 고민해보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 엘프들은 거칠으시기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은 거쳐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나 잡아 가두진 않는다고요. 더구나 가둬지는 장소가 책 속이라니. 마녀들이야말로 이번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 통하네요. 교주님의 의견은 어떻죠? 아무래도 판단은 교주님이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본래 지도자쯤 되면 뻔뻔한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네요. 교단을 이끄시는 교주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 마녀들도 더 이상 슈로의 봉인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벨리타 여왕님은 무조건적으로 교주님의 판단을 들으라고도 했고요. 잘 됐네요. 이번 일로 마녀들이 얼마나 매정한지 깨달았어요. 아? 엘프들도 그렇게 따뜻한 종족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서로 얼마나 못났는지 경쟁하는 자리는 아니니 저도 이쯤 하겠어요. 교주님, 그리고 엘프분. 훗날 슈로가 우로스로 판명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지상에 여기저기 전쟁을 걸기 시작할 테지요. 그때는 교주님과 엘프분 모두 저희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가서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마녀들은 그런 흐름도 계산해 두니까요. 다만 거보세요. 우리가 했던 말이 맞았죠? 라는 말 정도는 들으셔야 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봉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오늘 논의된 내용은 여왕님께 제가 잘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교주님, 감사해요.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그런데 저도 대충 여러 사정들을 듣고 생각해본 게 있는데 슈로 환자분의 정체가 정말 우로스라고 해도 봉인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과거에 진짜 우로스가 세상에 해악을 끼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나타난 우로스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슈로 환자분이 책에서 튀어나온 우로스의 복제품이라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끔찍한 짓을 하긴커녕 디아나 촌장을 만나기 전에는 수인들과 친하게 지냈다면서요. 우리에게 봉인할 명분이나 권리가 있는 걸까요? 과거의 기록에만 매달려서 맹목적으로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참 힘드네요. 그냥 듣기만 해도 혼란스러운 주제예요. 야, 교주. 오늘 퇴근하고서 뭘 그렇게 표정 구기고 있는 거야? 이 존재님에게 빨리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빨리 이야기 해달라니까. 밤에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가만히 있질 못하겠단 말이야. 내일 아침에 개나리 녀석이 나타날 때까지 심심하게 기다려야 하잖아. 나한테 하루 종일 이야기해주다가 힘들다고 자러 가버렸어. 껌딱지 같은 게 뭐 그리 잠이 많은지. 으휴. 교주? 너 도서관의 음습한 존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는 한 세월일 거라고. 빨리빨리 나한테 경험이든 지어낸 거든 어떤 이야기든 해줘서 날 만족시켜 달라고. 응? 그런데? 글쎄, 그건 다시 봐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너희들이 내 일부를 봉인한 뒤로 내 능력이 어디까지 깎여나갔을지 모르겠거든. 나는 원래 다른 녀석들의 존재를 꿰뚫어보는 시야가 있었는데 요즘 용종 녀석들을 보면 짱돌로 안 보인다고. 꽤 이쁘장한 모습이더라, 그 녀석들. 밤에는 할 게 없잖아.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뭐 이리 호들갑이야? 이제 누가 날 봐도 문제 일으키지 않잖아. 유령 녀석들은 볼 만큼 봤다고. 이젠 좀 지겨워서 그쪽으로 간 적은 없으니까 걱정 마. 정체성의 유령은 교단에서 청소하고 살잖아. 가끔 나랑 마주쳤어. 내가 양초 모습으로 있어서 그런가 처음엔 몰라보긴 했지. 그러다 내가 사는 랜턴을 한참 바라보더니 배시시 웃고 바로 알아차리던걸? 그 이후론 네 방을 청소하러 들어올 때마다 수다를 떨고 있어. 예전에 내가 말했던 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재회하게 된 거지. 개나리가 엘프라는 녀석들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인상이 깊게 남아서 걔네들 사는 동네에 몇 번 가봤을 뿐이야. 재미있는 녀석들이 많더라. 재미있는 물건도 많았어. 무슨 다크넷이라는 세상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떻게 가는 걸까? 아직도 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건가? 너무나도 밉다. 나의 강력함이란. 정말? 나 산책이라도 시켜주는 거야? 어디? 어디로 가는데? 어디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교단 아니라고? 야, 가끔은 랜턴 들고 멀리 산책이라도 좀 가라고. 개나리 녀석 이야기 듣는 것도 좋지만 가끔 답답하단 말이야. 그건 밤이니까 그런 거지. 낮에 나 혼자 돌아다니기 좀 눈치 보인다고. 뭐 이유 정도는 네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방은 뭐야? 뭔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방이네. 그래, 뭐 얼굴 한번 보는 것쯤이야.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뭐랄까, 느낌은 좀 있달까? 근데 모습이 달라. 그때 내가 봤던 모습은 좀 더 날카롭고 매서운 느낌이었달까? 아니, 외모 자체가 달라. 머리카락도 다르고 눈매도 다르고. 근데 어딘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어. 야! 그건 너한테 이야기 뽑아먹으려고 내가 남겨둔 거라고. 나 그렇게까지 치사한 녀석은 아니란 말이야. 이 존재님을 뭘로 보고. 교주! 야!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낮부터 왕국 한복판에서 가출하냐? 으이, 진짜! 오랜만에 같이 나들이 가는 건데 놀릴 생각밖에 안 하고! 당연하지!
주인 마을 간다며. 요즘에 폴랑이 거기서 계속 지내잖아. 오랜만에 폴랑도 보고 교주랑 나들이도 가고 완전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버린 거지. 안 받았는데. 뭘 그렇게 봐? 배불러서. 오늘 나들이 갈 생각을 미리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조안한테 빵을 달라고 했어.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계속! 조안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많이 더워하길래 내가 부채질까지 해주면서 빵을 막 받아서 먹었어. 응? 조안이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빵빵 중얼거리면 손에서 툭툭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었어? 그래? 조안이 어지럽다고 하면서 쓰러질 뻔한 게 더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조안이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단 말이야. 응.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놀라시나요, 교주님? 요정왕국 최고의 마법사가 요정왕국의 지고지순하신 여왕님의 간식을 챙겨서 동행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지거지수? 지건지수? 뭐? 야! 난 애쉬를 부른 적도 없다고! 요즘엔 가끔가다 용돈으로 빵 한두 개 사 먹을 때만 가게에 갔단 말이야! 네? 무슨 정산이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여왕님, 제발 부탁이에요! 뭐야? 뭐 하는 건데? 제발 예전처럼 제 빵집에 와주세요! 제발! 이거 놓지 못해! 추하게 왜 이러냐고! 빵집 열자마자 쳐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빵을 집어먹던 여왕님의 모습이 그리워요! 왜 이제는 예전처럼 제 빵집에 찾아오지 않는 거죠? 조안, 그 녀석 때문인 건가? 조안 녀석, 나한테서 여왕님을 뺏어가다니! 어? 처음엔 여왕님이 안 오실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빵집 문을 지키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진상은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짜증나! 이랬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한 번만 와주세요. 제 빵집의 빵을 다 털어달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래? 얘 좀 어떻게 해봐, 교주. 그 감각이 없어졌어요. 제 삶이 공허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요. 제 빵집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돈이 쌓이고 있어요. 이 느낌이 너무 새롭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교주님.
맛있구만. 야, 이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시식이라고, 시식. 그래, 시식. 자자, 여왕님. 어려운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이 빵을 드셔보세요. 추억 속 맛을 되새기는 딸기찜 토스트를 정식 판매 버전으로 만든 특제빵. 언제 어디서나 충성스러운 저 애쇼르를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봤어요. 맛있다. 이 빵 완전 맛있다. 교주님? 여왕님! 벌레! 너무 보고 싶었어. 여왕님! 신 폴랑, 여왕님을 놔두고 어딜 가겠습니까? 교주님, 전령을 통해 오신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꽤 일찍 도착하셨군요.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신 겁니까? 이번이 몇 번째죠? 존재 유령 사태 이후로 꾸준히 찾아오시는군요. 딱히 변화는 없이 항상 같습니다. 디아나 촌장은 아직도 칩거 상태에 들어가 있고. 칩, 뭐? 먹는 건가? 비스킷 같은 거야? 비스킷을 원하시나요? 바로 드릴게요. 어린 수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죠. 경비대 병력을 아예 몇 명 배정해 놀아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도 좋아했으니 딱히 손해볼 건 없지. 귀여운 꼬마 수인들을 볼 때마다 여왕님이 떠올라서 말입니다. 우중충해져가는 분위기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촌장이 저렇게 나오니 실망감이 큰 모양입니다. 아까 전에 촌장집 문을 계속 두들기다가 화가 난 채로 부하 수인 몇과 함께 숲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함부로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려봤지만 워낙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말이죠. 호랑이 녀석, 촌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채로 말을 듣질 않아. 뭐 별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요정왕국 경비대 병력을 숲 여기저기 배치시켜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주님.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마을 광장에서 절 찾아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교주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당하기 싫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엘프들에게서 얼핏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쉽게 삶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불을 떼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더군요.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허약해진 것만 느껴질 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전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지워지지 않는 짐을 지고 매일 악몽을 꾸면서 괴물이 아닐지도 모르는 꼬마 녀석을 그 지경으로 만드는 쓰레기인 채로 그때 버터의 목소리를 듣고 손에 묻은 그 아이의 피를 보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실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오로스가 있어야만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늘 달린 수위는 오로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분노로 가득 차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 옛날과 똑같이 말입니다. 저는 란이 보는 앞에서 우로스를 때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죠. 나중에 이해하게 됐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고요. 저는 우로스의 고향도 부숴버렸습니다. 일부러 비늘의 아이들을 놔주고 따라가서 마을을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비늘부락의 촌장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때 그때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 독사와 다를 바 없는 쓰레기라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버렸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악몽을 꿉니다. 멎어가던 뱀의 비명과 유언,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비늘부락의 소인들, 안개 바깥으로 도망가며 울먹이던 꼬마 소인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교수님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란과 다시 재회했을 때 란이 저에게 덤벼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란의 벗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란도 저에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원한을 가졌을 거라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군요. 마치 절 그냥 놔두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교주님,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우로스의 기억이 절 항상 괴롭힙니다. 또 언제 눈이 돌아 섣부른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고한 아이들이나 친구들, 교주님께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무섭습니다. 그냥 모든 걸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무런 책임과 부담 없이 편해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건 하지만 그렇다고 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교주? 뭐야? 디아나가 문을 열어준 거야? 디아나가 뭐래? 둘이서 무슨 말 했어? 디아나는 괜찮아? 나도 들어가서 인사해도 돼? 나 디아나한테 인사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응, 알겠어. 알겠어. 애슈루! 네, 여왕님. 뭐가 드시고 싶나요? 말만 하세요. 웬만한 빵은 다 챙겨왔다고요. 내가 아니라 이 빵 보따리 디아나 집에 놔두고 가자. 정말요? 그러셔도 되나요? 나 배 안 고프다니까. 디아나가 많이 배고프다고 교주가 그랬어. 좀 많아 보이지만 엿다 놔두면 버터나 코미 같은 녀석들이랑 나눠 먹겠지 뭐. 촌장과 대화가 잘 풀렸나 보군요, 교주님. 그 호랑이 수인에게요? 무슨 말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부끄럽군요. 당연한 말씀. 여왕님을 모시려면 그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하는 법. 네? 당연하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교주님.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똑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요정 여왕도 데려다주고 요정 여왕 입을 덮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줬어? 개나리가 말해준 동화에서 봤다고. 요정 여왕은 꼬마 아이 아닌 거야? 그런가?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모르겠네. 그나저나 예전부터 생각하는 거지만 그 수인 녀석 참 이상하네. 자기 존재를 포기하려고 하다니. 그런 생각이 가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 한번 이 세상에 나온 이상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녀석의 과거가 그렇게 무거운 거야? 교주가 생각해봐도 그런 거야?
정말? 정말로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대단한 녀석이야? 하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존재님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수인이라면 대단한 녀석이어야 하겠지. 응? 뭐가? 다크넷? 다크넷이 정말 있는 마을이기는 한가 보구나. 점점 더 궁금해지네. 정말? 무슨 새 이야기가 막 생겨나는 거야?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말해줘, 빨리! 정말? 개나리나 마녀들의 기록에서도 볼 수 없는 옛날 이야기? 너무 듣고 싶어! 언제 들으러 가? 나도 데려가! 랜턴 속에 양초로 얌전히 있을 테니까, 나도 데려갈 거지? 너무 기대된다! 내일 당장 가면 되나? 맞아? 내일 가는 거 맞지? 뭐야, 잠들었어? 씨, 재미없어. 오늘도 검사가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비비씨. 그대는 왜 이리 끈질긴 것일까요? 처음 소녀와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수학을 얻은 적도 없는데 당신에게 절 검사하는 일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인가요? 네, 중요해요. 엘리아스는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안일하게 행동하면서 훗날에 찾아올 비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저는 아주 작은 경각심이라도 모두에게 심어주고 싶어요. 적어도 신기하게 생겼다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위험한 일을 하거나 대충 사과와 같은 색이라고 사과 맛이 날 것 같은 병뚜껑을 집어먹지 않는 상식적인 세상이 되길 바라요. 엘리아스가 정말 죽음이 없는 땅이었다면 이런 걸 시작도 안 했을 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아스에도 죽음이 있다면 최소한 모두들 조심하는 자세는 가져야죠. 질병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제 손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이 낙원 같은 곳에 제가 말하는 기준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당신 말은 꽤나 번지르르 잘하는 것이 와요. 그대의 생각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이기도 하여라.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여기에도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비비씨, 당신 때문이에요.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뭐 사와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가족이나 다른 용족들도, 그리고 긴 잠에서 깨어난 후에 만난 저와 같은 엘프들도 맨 처음엔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수은을 마시고 죽을 뻔했으니까? 치명적인 물질인 걸 알고서 그걸 몸에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막상 다른 용족들에게 수은을 뿌려도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당신이 다야님에게 선물해준 티아라에 수은이 들어있던 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 그건 순전히 선물이었어요. 그 다음엔 지상으로 나가 다른 종족들에게도 실험해보고 싶었겠죠. 용족들 말고 다른 종족에게 자신의 능력이 통하는지 보고 싶었을 테니까. 그래서 꼬드기려고 한 거죠? 다이아몬드에게 지상으로 나가자고.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후회 속에 긴 잠에 들어 시간을 보냈다. 잠에서 깬 후엔 엘프들 때문에 지상에 나갈 명분이 생겼으니 저에게 바로 실험해본 거죠. 어때요? 뭐 그쪽에서 너무 숨기려고만 하다 보니 답답해서 저 혼자 이리저리 생각하고 추측해본 거니까 진실과 다르다면 사과드릴게요. 머리가 좀 돌아가는 분이라는 건 인정해야겠어요. 뭐 좋아요. 소녀와 함께 지내온 시간이 있고 저도 이젠 그대가 입이 무거운 분이라는 건 알았으니 그대의 추측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드리죠. 당신과 나는 어느 정도 가는 길이 비슷하기도 하고 말이죠. 허나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와요. 네? 뭐죠? 전 수은을 마시기 전에,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해봤어요. 수은보다 더 악랄하고 치명적인 존재 때문에 말이죠. 그게 무슨 존재죠? 그것도 한번 추리해보시죠. 좋은 머리 운동이 될 것이와요. 뭐 좋아요. BBC와 방금 대화한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은 셈이니 더 캐묻지 않을게요. 어차피 평소엔 책상에 앉아서 공상하는 거 말고는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럼 오늘도 병원 병실에서 자고 가시나요? 용족들과 무슨 마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 돌아가서 화해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찰 같은 거 없어요. 소녀는 그냥 그냥 여기로 휴가를 온 것뿐이와요. 다이아몬드에게 아직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지내셔도 괜찮아요. 비어있는 병실 아무 곳에 들어가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고맙사와요. 소녀를 받아줘서. 괜찮다니까요. 어차피 제 병원은 항상 텅텅 비어있는걸요. 저도 이만 자러 가야겠어요. 내일은 오전에 재활 캠프에 들렀다가 오후엔 요정왕국 왕진에 가야 하니까 오랜만에 많이 바빠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요정왕국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요즘 계속 가시는 건가요? 그대의 말 맞다나 당신이 필요할 만큼 아픈 자는 없는 게 정상일진데. 그게 최근에 수인마을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수인마을의 촌장이 외지 수인을 마구잡이로 구타한 사고인데
정도가 너무 심해서 몸만 완치되고 정신이 불안정해요. 저야 항상 헤일리가 붙어 살다 보니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거든요. 더 심해지기 전에 힘 닿는 대로 도와주고 있어요. 수인 촌장? 디아나를 말하는 것인가? 비범한 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을 저지를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병원에 찾아오는 꼬마 수인들은 항상 자기 촌장님 얘기를 하면서 잘 따르는 것 같거든요. 힐데, 혹시 뭐 때문에 그 디아나가 외지 수인을 때렸는지 모르시는 것인가요? 이걸 말해줘도 되려나? 하긴 교주님이나 마녀들도 요정들도 다 아니까 비밀 같은 얘기는 아니겠네요. 뱀 수인이 수인 마을 쪽에 찾아왔다나 봐요. 뱀 수인? 그리고 그 뱀 수인을 우루스라는 흉악한 수인으로 착각했다고 그러더군요. 우로스? 우로스? 잘 오셨습니다, 교주님. 디아나 촌장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크게 튀는 이야기는 없었고 적당히 안부 인사 정도만 오고 갔는데 아마 교주님을 부른 걸 보면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군요. 아까 아침에 티그가 디아나 촌장의 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뭔가 또 사고를 치려는 건가? 교주... 저리 비켜 이마! 말 시키지 말라고! 호랑이 꼬마는 제가 따라가 볼 테니 교주님은 어서 촌장을 만나러 가시죠. 괜찮습니다. 티그 녀석은 한동안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교주님에게 해드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티그는 제 후계자로 키우고 있던 녀석이니 교주님보다 먼저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마음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직 어린, 혈기 넘치는 녀석이니까. 제가 기억하는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늙은 수인의 옛날 이야기를 말이죠. 왜 그러시죠? 양해를 구한다고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같이 온 걸 밝혀야 할 이유가 있는 거냐고. 이 유령은 폴랑 대장으로부터 존재의 유령이 봉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교주님과 이 유령이 함께 있는 겁니까? 그래, 잔불이 되었을지언정 꺼지지 않는 존재로 타오르는 양처가 된 거지. 이른바 잔재의 존재. 그 잔불만으로도 위대함을 감출 수 없는 나. 야, 헛소리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교주님, 정말 이 유령이 위험하지 않은 건가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안전한 건지 걱정은 됩니다만 그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깡패 수인. 왜? 저 녀석은 날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때리려고 했잖아?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오해하고 덤벼든 건 저 녀석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는 거야? 그건 사실이군요. 제가 그러긴 했지요. 그때 일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벨라님. 사과하는 거야? 나한테? 정말?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걸? 나도 사과할래. 미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딱히 안 할 이유도 없잖아. 괜찮습니다. 뭐 교주님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렇게 이해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벨라님과 함께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교주님이 혼자 오실 줄 알았습니다만 뭐? 야, 너 이야기가 틀리잖아. 나는 저 녀석이 해주는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좋습니다. 어차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굳이 이제 와서 상대를 가리는 건 이상하겠죠. 정말? 괜찮은 거야? 빨리 해줘. 모든 이야기를 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난로가로 오십시오. 두 분 모두 편하게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시절의 이야기. 저는 털부락이라고 불리는 작은 수입 마을의 모험가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마을의 위치도, 주민들도, 그리고 그분도. 디아나공! 일어나 보시오! 응? 뭐야? 귀찮게 누가 깨우는 거야? 이 얼마나 멋진 아침인가! 저 밝게 타오르는 태양, 고래를 간지럽히는 불내음, 노곤대는 따스한 마음은 감격스럽기만 하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아침일 뿐이라고. 조용히 늦잠 자게 놔두면 덧나냐? 아니대요! 이 방랑
반복되는 하루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소. 누군가에게는 지겨운 하루뿐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 의미를 곱씹어 보시오. 얼마나 멋진가. 어두운 밤을 깨우는 이 아침의 공기, 빛, 온도.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마치고. 아, 일어났으니까 그만하라고. 말 좀 적당히 하란 말이야. 배고프니까 아침 차려달라는 거지? 너도 나랑 같이 다닐 거면 재료 손질 정도는 해. 아하하하, 그건 좀 무리랄까. 소인이 요리를 하면 위대한 전사 디아나 공께서 아침을 차리는 동안 응원은 누가 하오? 옆에서 이렇게 이 미천한 시인이 연주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맛이 나질 않는단 말이오. 아... 어때? 맛있어? 맛있어! 역시 음식의 가장 좋은 조미료는 분위기랄까. 디아나 공이 고기를 굽는 동안 옆에서 열심히 이 시인이 연주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식사가 됐을 거요. 다음부터는 칼질 정도는 도우라고. 알겠어? 알겠어. 뭐야, 너 갑자기 왜 우는 거야? 그냥 동생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맛있는 아침을 자매들과 함께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좀 옛날 생각이 나서 울적해진 것이라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에다, 너 예전에 자매들이랑 헤어졌다고 말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자매들을 찾는 게 목표라고 했었지? 그렇다오. 아주 멀리 멀리 헤어져 버린 자매들. 언젠가 저 험난한 곳을 헤치고 나가서 자매들을 되찾는 것이 소인의 꿈이라오. 그래서 영웅을 찾고 있다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인을 도와줄 용감한 영웅을. 그리고 그 영웅, 소인은 디아나 공이라고 생각하오. 미안하지만 난 너무 멀리 돌아다니고 싶진 않거든. 귀찮단 말이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고. 나중엔 수인마을 총구석 말고 요정 왕국 같은 곳에 가서 편하게 살 거야. 거긴 돈만 내면 음식을 사 먹는다더라. 이런 깡총굴처럼 귀찮게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먹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 적당히 돈만 모이면 바로 마을에서 떠나서 요정 왕국에서 편하게 살 거야. 그렇지만 갈 땐 가더라도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소인의 모험을 도와줘도 괜찮지 않겠소? 은퇴를 하는 김에 마지막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는 느낌으로 말이오. 잘 모르겠어. 귀찮다니까. 그냥 편하게 두 발 뻗고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이야. 널 도와줄 영웅을 찾을 거면 다른 녀석이나 찾아봐. 이렇게 숲에서 의뢰나 수행하면서 다니는 것도 이미 질렸다고. 그래,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송곳산이라는 장소 근처에 비늘 달린 수인들의 마을이 있다더라. 거기서 괜찮은 녀석이 하나 나타난 것 같다던데 그 녀석을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소인은 디아나 공이 좋은데. 일단은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 계속 따라다니겠소. 소인의 화려한 말재간을 듣다 보면 디아나 공이 언젠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도와줄지 누가 알겠소? 그럼 그 첫 단계로 일단 식사재료 손질부터 하라고. 알겠어? 아하하, 조금 고려해보겠소.
에다. 제가 모험을 하고 다닐 적에 만난 방랑 시인. 숲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것을 제가 발견해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짝을 이루어 함께 모험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에다가 옆에서 기록하며 이야기를 만들었지요. 에다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항상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든 주민이 모닥불 앞에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항상 정겹고 따뜻한 곳이었지만 따분한 곳이기도 했거든요. 가끔은 좀 과장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재미만 있으면 그만이잖소. 에다는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말투 때문에 알아채신 겁니까? 예리하시군요, 교수님. 에피카? 가끔 교단에 찾아와 시끄럽게 폴짝거리는 녀석을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에피카님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동생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시고요. 에피카님, 그러니까 에다는 제가 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기 위해 모험하는 수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편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험을 했을 뿐이죠. 에다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의 장로들조차도 제 타고난 힘과 재능이 아깝다고 했지만 그 시절의 저에게는 흘려듣고 싶은 잔소리일 뿐이었죠. 계속해서 저에게 자매들을 찾아달라던 에다의 부탁도 장로들의 잔소리처럼 들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거절했던 겁니다. 사실 그때의 생각은 아직도 가끔 합니다. 네, 제가 원해서 마을의 촌장이 된 게 아니니까요. 이 부담감과 책임감, 제가 원하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어린 녀석들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진 않더군요. 절 보며 답답해했던 장로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티그 녀석은 자신이 촌장이 되고 싶어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안심했지만 촌장의 의무가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그랬습니다. 송구산에서 명성을 떨치는 영웅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에다에게 그곳으로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에다는 자기 동생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성격이었고 제가 계속 거절만 하니 결국 설득을 포기했죠. 제가 항상 우루스를 찾아보란 말했으니 제가 에다를 우루스에게 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막았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는 그냥 멀리 지나가버린 소망일 뿐.
우로스라면 내가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녀석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에다는 어렵지 않게 우로스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로스는 항상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녀석이었으니 영웅을 칭송하는 시인을 거절하기 힘들었겠지요. 소문을 듣기로는 에다는 처음엔 행복했다 들었습니다. 우로스가 자신을 따라주면 언젠가 에다에게 자매들을 찾아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우로스와 함께, 란과 함께 에다는 계속해서 모험을 했습니다. 어딘가 의심스러운 일들을 행할 때에도 에다는 자신이 선택한 영웅을 믿었습니다.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못 본 척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에다는 불안해졌습니다. 우로스가 정말 자매들을 찾아주는 일에 관심은 가져줄까? 정말 우로스가 자매들을 되찾아준다고 해도 자신이 행한 짓을 자매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옳은 걸까?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자매들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게 내 실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에다는 다시 절 만났습니다. 티아나공! 티아나공! 뭐야? 에다? 오랜만이네? 소인의 말을 잘 들으시오. 곧 우로스가 털부락으로 올 거요. 여기서 보물을 더 모을 거라 했소. 그 전에 여길 떠나시오. 마을의 어른과 아이 모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길 떠나라니? 우로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 무섭소. 난 너무 무섭소. 난 티아나공과 털부락이 어떻게 되는 건 보기 싫소. 깃털부락에 우로스가 저지른 일을 나는 보았소. 그러니 제발 떠나주시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에다. 마을 주민들이 떠나라고 한다고 떠나겠어? 제발 소희를 믿어주시오. 모두들 나의 친구였잖소. 이렇게 부탁하오. 갑자기 무릎은 왜 꿇어? 일어나라고, 에다. 제발 그냥 떠나주시오. 어디로 가란 말이야? 요정왕국? 정령산? 아니대요. 더 멀리 가야 하오. 저 세계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가야 하오. 모두가 정신이 나가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오. 이룰 수 없는 꿈을 쳐다보면서 복주하고 있단 말이오. 티아나공, 저 안개의 벽을 뚫어서라도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할 망정 갑자기 마을과 집을 버리고 떠나라니. 우로스가 온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로스를 따라다니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명성 좀 얻은 영웅님께서 지낼 곳이라도 필요해진 거야? 빈집이 필요해서 우릴 쫓아내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소희는 그저 그 비늘부랑 녀석이 뭐라든 내 알 바 아니야. 너도 나도 원하는 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각자 제 갈 길 가자고. 네 동생 찾는 거나 신경 쓰란 말이야. 이상한 말은 그만하고. 어딜 가는 거요, 디아나공?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부탁이요. 제발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오. 난
그대들을 잃기 싫단 말이오. 아직도 그 슬픈 울음소리를 기억합니다. 전 에다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친구가 하는 말을 안 들은 거야? 친구의 말은 무조건 다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란 건 참 치사하죠. 한사코 거절했던 영웅의 길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활약하는 다른 녀석이 나타나니 내심 질투했던 걸지도 모르겠군요. 저거 내가 하면 별거 아닌데 나도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그 녀석보다 잘했을 텐데 내가 더 강한데 하면서 말이죠. 에다를 우로스에게 보낸 건 저였지만 우로스에 대한 질투가 벗이었던 에다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인배, 비겁자나 다름없는 모습. 지금도 그때의 저를 원망합니다. 에다의 말을 조금만 귀 기울여 들었다면 현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마을 주민들과 도망가거나 일찍 우로스에게 대항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겠죠. 제가 꾸는 악몽은 항상 거기서 시작됩니다. 벗의 조언을 흘려들은 이후 우로스가 마을 근처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곧바로 수많은 비극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무거워. 뭔가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야. 넌 먹을 수 있으면 돌이나 깡통 쓰레기도 먹어? 원래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물론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도 자유지만요.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뒤가 궁금하기도 해. 그래서 더 기분 나쁘다고. 평소에 막연하게 이야기를 기대하던 즐거움이랑은 다른 뭔가 새로운 감정이야.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너희들은 이런 걸 매일 겪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다들 괴로움을 달고 살아야 하는 거지? 다들 좋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하잖아, 이런 건. 너는 익숙한 거야? 좋아. 그럼 이 존재님께서 너에게 질 수는 없지. 나도 이제부터 복잡해질 거야. 좋아. 나 준비됐어. 빨리 이야기나 이어서 해봐, 촌장 수인. 이렇게 또 새날이 밝고 가는구나. 거친 바깥바람이 조금 그리워지기도 해. 버시여, 날 만나기 전에 네 기분이 이러했을까? 누군가 널 알아줄 때까지 이렇게 세상을 혼자 헤맸던 걸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날 받아줄 상대가 나타날 거라고 믿으면서
실로 외로운 길을 걸었구나. 그래서 오늘따라 네가 더 그립구나. 증오와 분노에 찼을 시절에는 나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거늘. 날 이렇게 만든 네가 밉고 사랑스럽구나. 브로스.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다닐 거지? 너도 참 고집이 센 녀석인 것 같아, 비비. 원래 그 정도 고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 그렇지. 쉽게 휘둘리고 굽히는 것보다 지조 있게 똑바로 사는 것이 더 용감한 것이니까. 그래,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들고 왔지?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감옥에서 너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이젠 재미있게 느껴져. 일종의 보답인 것이 와요. 당신 때문에 알게 된 교주님의 능력은 엄청난 충격이었으니까. 교주님의 말하는 방식. 항상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대화를 풀어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교주님을 피해 다니는 거야? 자기 마음이 읽히기 싫어서?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냥 추측해본 거야. 무서워요? 소녀를 놀리는 것인가요? 반응을 보니 정말 그러는 모양인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레 의심만 사고 말지. 자기 마음을 덮는 법을 알아야 해.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을 만큼 가까이 지내야 그걸 네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당신도 그랬던 걸까요? 입에 달고 사는 그 우로스라는 녀석에게 말이죠. 그래, 그랬지. 우로스가 나에게 그러라고 했거든. 네? 우로스가?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법. 우로스가 항상 연습을 도와줬어. 훗날 자신과 비슷한 존재와 마주할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이야. 당신, 교주님을 만날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 우로스는 세계수로부터 힘을 받은 자. 마음을 읽는 힘도 세계수가 줬으니. 세계수와 마주할 때를 대비한 훈련이었던 거군요. 그래, 맞아. 항상 이해가 빠르군, 비비. 그래서 오늘은 뭘 알려주려고 온 거지? 교단의 내부 사정? 아니면 존재의 유령에 대해서? 존재의 유령은 교주님과 마녀들이 잡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녀는 오늘 그걸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사와요. 응? 우로스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걸 듣고 싶사와요. 갑자기 왜 그런 거지?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그래, 네가 세계수에게 배신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는 지겹다면서 말을 끊었잖아. 그걸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갑자기 생긴 걸까? 그 상황이 과연 무엇일까? 우로스가 다시 나타나기라도 한 거야? 그 기분 나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겠사와요. 감옥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알고 싶다면 어서 이야기나 해주시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밀스러운 회동도 끝이니까. 소녀가 당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바깥 소식을 말해줄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조금 세게 나오는걸? 뭐 좋아. 나의 벗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줄 이유는 없지. 특히 너한테는 말이야. 하루살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이야기나 시작하는 것이 와요. 어디 보자. 우로스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라. 가깝기도 멀기도 한 기억이야. 내가 우로스를 처음 만난 건 비늘 부족의 마을 근처에서였지. 우로스는 자신의 마을에서 추방당한 신세였지만 이따금씩 몰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어. 깊은 잠에 들어있던 친구를 구하려고 했거든. 실수로 친구에게 독을 먹여 영원히 재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 모험 중에 구한 신기한 약을 얻거나 하면 친구를 깨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걸 들고 계속 돌아간 거야. 하지만 항상 실패했지. 그리고 다시 주민들의 눈에 띄어서 쫓겨나곤 했어. 참 딱하면서도 청승맞은 녀석이었어. 그러다 우연히 날 만났지. 여행 중에 우로스의 사연을 들은 나는 그녀가 마음의 짐을 덜어내길 바랐어. 언젠가 비늘 부족의 마을로 함께 숨어 들어갔을 때 나는 누워 잠들어 있던 우로스의 벗에게 내 피를 마시게 했어. 하루살이, 너는 그게 어떤 행위인지 이해하겠지? 너와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특별한 존재니까 말이야. 그렇게 우로스의 신뢰를 얻은 것인가요? 신뢰라면 이미 얻고도 남았던 때였어. 맨 처음에 우리 둘은 칼을 맞대본 후에 서로에게 매료되어 버렸거든. 그럼 그래서 시작된 건가요? 우로스의 영웅전설이? 잠든 친구를 구원해주고 마을에서 명성을 떨치면서? 왜 갑자기 웃는 것이 와요? 미안해.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운명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아. 우로스의 잠든 친구는 눈을 뜨자마자 우로스를 공격했어. 뭐, 그럴만도 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 녀석은 긴 잠을 잔 거지만 그 녀석 자신은 독의 고통을 맛본 후 눈을 떠보니 자신에게 독을 먹인 원수가 눈앞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우로스는 용서를 빌었어. 우로스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비늘 부족민들이 모여들었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구차하게 추하게 빌었어.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두고두고 속죄할 테니 마을에서 지내게만 해달라고. 기나긴 방랑에 지쳤다면서 나와 함께 그 마을에서 머물게만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았어. 나의 벗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 주먹질과 발길질. 우리는 눈물을 참고 발길을 돌려야 했어. 그리고 마을에서 벗어나 야영을 할 때 나는 처음으로 내 벗이 울음을 터뜨리는 걸 봤지. 꼭 안아줬어. 내 어머니가 날 안아줬을 때처럼. 그리고 나도 울었어.
바보 같은 나의 벗은 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 사랑받고 싶었던 상대에게 물리고 버려진다는 게 난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거든. 란, 너의 피는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숱한 세월 동안 어떤 약을 먹여도 일어나지 않던 그 녀석이 왜 네 피를 마시고 일어난 거야? 말해주기 싫은 거야?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오로스, 그렇게 알고 싶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알고 싶어. 역시 별로 내키지 않아. 말하지 않을래.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널 믿어서 말하지 않는 거야, 오로스. 부탁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줘. 네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어. 딱 한 번만 내가 큰 마음 먹고 도와준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너도 잘 봤잖아.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뿐. 이건 저주받은 힘이야. 내가 얻고 싶은 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굳이 나의 벗인 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날 이해해 줄 수 있어? 해볼게. 그래, 그래줘.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래줘. 부탁이야. 그날 밤에 그 바보 같은 녀석은 투구꽃을 스스로 집어먹고 쓰러졌어. 뭐라고요? 당신이 먹인 게 아닌 것이 와요? 내가 왜 그러겠어? 도대체 날 어떤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추측인 것이 와요. 오로스는 그렇게 하면 내가 피를 먹일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말을 할 걸 그랬어. 하는 후회와 함께, 고민과 함께 결국 나는 오로스에게 내 피를 마시게 했고 말이야. 그러자 오로스는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났고 나는 마지못해 내 과거를 모두 알려줬어. 그 이후로 오로스의 눈은 어떤 가능성이라도 본 듯이 반짝이기 시작했어. 나의 벗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집착하기 시작했지. 힘과 능력,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말이야. 처음엔 그게 기뻤어. 오로스가 잡은 목표가 결국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벗과 함께 손잡고 앞에 놓여진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서 지켜보며 깨달았지. 내 벗은 새 목표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오히려 목표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 맞아. 재미있군 하루살이. 너도 마음을 읽는 힘이라도 있는 거야? 허황된 것에 집착하고 그걸 자기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소녀도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 와요. 너도 그런 벗이 있는 걸까? 아니면 너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까? 그대가 알 필요 없어 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엇이든 간에 너와 나는 정말 공통점이 많군. 재미있어. 저 저주스런 나무에 닿은 녀석들은 다들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물을 모아 세상을 지배하려던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그건 과정일 뿐이었어. 과정? 수인들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와요? 우리는 그 제국을 이용해서 세계수를 베어버리려고 했어. 뭐사와요? 정말 가짜는 헛소리와요. 도대체 왜 그런 망상에 빠져버린 거죠? 내 피를 마신 우로스에게 세계수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거든. 세계수가? 세계수 그 자신도 신기했던 모양이지. 자신이 힘을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힘을 가진 녀석이 나타났으니까. 그대의 피를 마시고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인가요? 그건 아니야. 내 피를 마셨다고 해서 그 정도의 힘이 생기진 않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세계수를 속이게 된 거야. 미약하지만 스스로 세계수의 힘을 타고난 존재가 생겼다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 세계수에게서 더 많은 걸 빼앗아 오려고 했어. 오로스와 나는 꽤나 실력 있는 방랑자들이었지만 세계수를 쓰러뜨리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단순히 훈련을 하거나 단련을 해서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없었으니 세계수의 힘을 이용하는 것만이 세계수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세계수를 속인다. 세계수의 힘을 이용한다. 운이 좋았던 거야. 오랜 침묵을 깰 만큼 이 미천하고 구차한 운명들에게 말을 걸어올 만큼 흥미를 끌어준 거지. 그리고 세계수는 신이라도 난 듯이 우로스에게 한 가지 능력을 줬어. 네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음을 읽는 능력. 그러면서 우로스가 정말 세상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녀석인지 시험해보겠다고 했어. 보물을 모으기 시작한 게 그때인 걸까요? 그래, 우리는 세계수에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의심을 지우기 위해 그래서 보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때쯤에 친구를 하나 더 얻게 됐고 말이야. 안녕하시오. 소인 에다라고 하오. 이 엘리아스의 숲에서 이름 높아진 분을 찾아온 음유 시인이지. 소인이 그대의 행보를 모두 기억하고 기록해서 멀고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칭송받을 전설의 영웅으로 만들어주겠소. 어떻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소? 미안하지만 우린 그런 아부에 넘어갈 만한 바보는 아니야. 원하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말만은 마라. 란, 너무 그러지 마. 나쁘지 않잖아. 음유 시인이라. 그런 녀석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왔어. 정말이요? 하지만 란의 말도 일리는 있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릴 찾아온 거지. 우린 방랑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어봤어. 정말로 날 따라다니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걸 말해줘. 그게 소인은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소재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헛소리를 할 건 아니겠지, 음유씨. 하하하, 이 눈치가 좀 많이
다르신 분인가 보. 좋소. 말하겠소. 소인에겐 옛날에 잃어버린 자매들이 있소. 아주 멀고 먼 땅에 잠들어 있는 자매들. 소인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다 잃어버린 자매들이 잠든 장소도 되찾고 싶고, 영원히 잠들어버린 자매들도 눈을 뜨게 하고 싶소. 영원히 잠들어버린? 소인은 허약하고 심지도 약하다오. 그래서 진짜 영웅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거요. 그게 소인의 본심이라오. 제발 믿어주시오. 그대와 같은 영웅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오. 내가 도와줄게. 정말이요? 진심이야? 저 나무가 우릴 감시하려고 보낸 녀석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 난 이 녀석을 돕고 싶어. 우로스! 괜찮아, 란. 너도 알잖아. 내가 왜 도우려는지. 바보 같으니라고. 정말 확실한 거야? 그냥 불쌍해서 도우려는 건 아니지? 응. 이 녀석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아주 깨끗한 녀석이야. 마음이 말이야. 이보시오들! 구해왔소! 소인이 구해왔소! 응? 뭘 구해왔다는 거야, 에다? 저 멀리 요정왕국에서 보물을 구해왔소! 전설의 영웅 우로스님에게 바칠 왕관이라오! 너 혼자 거기까지 가서 구해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걸? 참말이오. 왕관을 쓴 요정이 자주 다니는 길가에 함정을 놓고 대롱대롱 걸리게 했다오.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소. 어떻소? 소인도 꽤 쓸만하지 않소? 이게 애도하는 희망의 왕관? 무슨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어디서 아무거나 주워온 건 아니겠지, 애다? 아이, 란자매님, 어찌 항상 그렇게 차갑게 말을 하시오? 내심 섭섭하오. 섭섭하기 싫으면 식사 시간에 재료 손질이라도 돕던가. 아, 그래서 소인이 몰래 갔다 온 거 아니겠소? 항상 두 분께 신세만 지고 살다 보니 미안했다오. 이렇게 첫 보물을 소인이 직접 구해왔으니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소? 그렇지 않소? 응? 뭐 잘했어. 요정여왕이라는 자가 쓰고 다니는 것이니 우로스님께서 받은 계시에 딱 들어맞는 그 보물이 맞을 거요. 에다, 앞으로 또 이러지 마. 그게 무슨 말이오? 혼자서 그렇게 나서다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나날 란에게 부탁해서 누군가와 동행하라고. 알겠소. 미안하오. 왕관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행동하면 쫓아낼 거야. 힘들었을 테니 가서 쉬어. 알겠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너무 화낸 거 아니야? 너답지 않아. 저 녀석 힘들어했어. 뭐? 마음이 느껴졌어. 혼자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서 죄책감에 눌려서 그러면서 왕관을 구해온 거라고. 에다에게 맞는 일이 아니야. 우리의 관심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벌인 일이라고. 나와 똑같아.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이랑 똑같아. 에다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 녀석 왜 저렇게 절박하게 행동하는 거야? 오로스? 마음을 읽는다는 것. 세계수가 우리를 시험하며 구하게 했던 보물들처럼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긴 힘. 오로스는 그때부터 그 능력에 휘둘리기 시작했지. 우리가 세계수를 속여 얻은 힘이라 그런 걸까?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보물을 모아가면서 하나씩 그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오로스가 무너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어. 어떻게든 옆에서 내가 도와주려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멈추게 하려고도 해봤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오로스의 집착이 곧 그 자신이 되어버렸어. 친구와 동료들을 모질게 대하고 동족들을 먹잇감처럼 노려보고 자신이 정한 목표만을 위해 달려가는 괴물이 되어버렸어. 애초에 오로스를 위한 보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란 그대가 사용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로스가 무너져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보물들을 걸칠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 보물들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설득도 여러 번 해봤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내 벗은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았어. 이해가 가질 않사와요. 란, 그대는 오로스 곁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수행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로스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요? 당신의 말에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난 벗의 곁을 지키고 싶었을 뿐. 어쩌겠어. 나의 눈에는 그저 벗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뿐인데. 오로스가 나를 때렸을 때도, 나에게 모진 말을 했을 때도 나는 그게 오로스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겉으로 도단한 가시들을 조금만 헤치고 들어가면 그 속에 내가 항상 봐왔던 벗이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바보를 버리겠냔 말이야. 나는 그저 원망하고 사랑할 뿐. 버림받을지언정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았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은 세계수가 그 짐승을 보내 내 벗을 조각냈을 때까지. 미안하게 됐군. 추억에 눈물까지 흘릴 줄이야. 내 기억을 직접 말로 뱉어본 건 처음이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네.
나중에 교주님께서 같은 걸 물어보시면 그냥 쓰다듬어 달라고 해야겠군. 꽤 괜찮은 동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기뻐했는데 그냥 상처 입은 개일 뿐이잖아. 정말 같지도 않군. 항상 뭔가 있는 척 없는 척 다 해왔으면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었다니. 마음속에 간직한 증오를 조금 짚혀준다면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오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이유가 뭐지? 슬 그 정도는 가르쳐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비비. 뭐? 좋사와요. 란, 그대는 스스로의 의지로 이 감옥에 갇혀 계신 거죠? 그래. 여긴 너무 허술해서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어. 너도 그래서 계속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 그렇사와요. 감옥 자체가 얼마나 견고한 것과 상관없이 요정 경비병들은 항상 식사 시간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그렇지. 그 귀여운 녀석들은 끼니마다 2~3시간씩 자리를 비우니까 말이야. 뭐 아무튼 그렇다면 좋사와요. 란, 감옥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어딘가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길 바라는 거지? 날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야? 요정왕국을 나가서 계속 동쪽으로 걷다 보면 엘프들의 나라가 나오죠. 그래, 엘프들. 내가 방랑하던 동안 갑자기 나타난 종족이라고 했지? 그 엘프들의 도시에 당신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사와요. 여기 이 쪽지에 제가 약도를 그려드릴 테니 거기 표시해둔 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와요. 거기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 글쎄요. 그냥 소녀가 주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와요. 잘 명심하시와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선물일 테니 최대한 빨리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어요. 선물이라. 재미있군. 우루스가 털불하게 왔던 날, 저는 숲 깊숙한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에다에게 못한 말을 뱉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 혼자 숨어 있었죠. 비겁하게 말입니다. 그때 사과라도 하려고 에다를 찾아 나섰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 한참 동안 제 행동을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숲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털부락이 있던 방향에서 나는 연기였기에 계속해서 연기가 더 많이 크게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빨리 달렸습니다. 에다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루스가 온다.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당장 마을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에다의 말을 무시했던 걸 후회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실감하게 됐습니다. 에다가 전하려고 했던 말의 의미를.
눅눅하게 공기에 눌러붙은 잿가루의 냄새. 우악스럽게 치솟아 서 있는 불길에 무너지는 집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명과 앓는 소리, 도와달라는 신음소리도 없이 묵묵히 나무가 타는 소리만 들릴 뿐 동족의 모습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독사, 우로스. 화마가 덮친 마을을 정신없이 둘러보다가 그 녀석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영웅, 비늘부락 출신의 후로스. 조인 도적단을 토벌하고 괴물 늑대를 물리쳐 도망가게 한 후로스. 오두막 도깨비의 다리를 자르고 봉인해 집을 되돌려준 후로스. 함정에 걸려 족자 속에 갇혔지만 하늘을 찍고 나온 우로스.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괴물이었습니다. 뭐야? 하나가 더 남아있었네? 너, 네가 설마 우로스냐? 그래, 내가 우로스다. 우리 마을에 어떻게 한 거야? 나도 모르겠는걸. 미안해. 그냥 좀 배가 고팠어. 뭐? 아직도 부족해. 배가 고파. 더 얻어야 해. 더 먹어야 해. 먹을수록 강해져. 힘이 느껴져. 너도 이쪽으로 오지 않을래? 너도 필요해. 그래, 그런 것 같아. 너도 필요한 것 같아. 배가 고파. 마을 주민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디아나공! 에다? 비아시오! 어서! 비아란 말이오! 우로스가 저런 상태일 때는 눈에 보이면 안 된단 말이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 뱀 녀석이 마을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건 에다! 설마 우로스와 편을 먹고 우리 마을을 공격한 거야?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거야? 네가 우리 마을로 우로스를 데려온 거냐고! 디아나공, 소희는 막아보려고 했단 말이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에는 그저 강한 동료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래서 디아나공을 추천해주려고 소인이 털불악의 위치를 알려줬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에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로스가 이상해졌단 말이오. 보물을 얻을수록 욕심이 많아지고 괴팍해졌어. 너 이 자식! 뭐가 어째! 디아나공! 소인이 그대를 떠나 우로스의 밑으로 들어간 건 맞소. 하지만 지금은 아니오. 난 이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단 말이오. 에다, 어떻게 네가 날 배신할 수 있어? 널 받아줬잖아. 널 지켜줬잖아.
이 은혜도 모르는 망아지 같으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오로스님! 배신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란 말이오! 소희는 그대가 저지른 일들을 더는 볼 수 없소! 에다, 이 멍청아! 망토를 내놔! 네가 훔쳐간 망토를 내놓으라고! 어디에 숨긴 거야? 그게 없어서 우로스가 이러는 거라고! 저 녀석은 또 뭐야? 란이라는 분이요. 우로스의 벗이지. 디아나공, 소인이 어떻게든 막아보겠소.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그대만이라도 소인이 구하고 싶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다? 지금은 아무도 우로스를 막을 수 없어. 그러니 기도하시오. 세계수를 보고 기도하란 말이오. 알겠소? 지금 그대가 본 광경을 세계수에게 말하고 애원하시오. 도와달라고 비시오. 아시겠소? 에다, 그 입 닥치지 못해! 우로스, 안 돼! 그만둬! 몰라! 이런 건 몰라! 저는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에다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에피카 그 녀석의 뿔이 그렇게 생긴 거라고? 네, 그랬습니다. 우로스가 일을 끝낸 뒤에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머리에 뿔 같은 게 박혀 쓰러져 있는 에다를 발견했습니다. 흔들어 깨어보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더군요. 토라, 페블 같은 이상한 말을 웅얼거리며 자기 이름이라고 말하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홀로 머물던 오두막에 데려다주고 보살펴 주었지요. 오히려 기억을 못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오로스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니 좋은 이야기가 떠올랐다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른 자가 겪은 일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에피카님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교주님! 교주님, 갑자기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급한 소식이 들어와서. 티그 양, 이러시면 안 돼요. 비키라고! 엘프 주제! 지금 슈로 환자분은 심신미약 상태예요. 티그 양이 이렇게 흥분한 채로 만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요. 누가 흥분했다는 거야? 제발요. 조금만 차분하게 행동해주세요. 그러면 면회하는 걸 허락해드릴 테니까. 내가 큰맘 먹고 동의해서 여기로 온 거잖아! 내가 슈로를 만나겠다는데 왜 자꾸 막아서는 건데! 바로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모나티엄으로 이송된 거라고요. 비키란 말이야! 난 슈로랑 말해봐야겠다고!
티그 양! 누구야? 슈로. 티그? 나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슈로, 너 바른 대로 말해. 뭐? 나한테 거짓말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무슨 소리야? 뭘 털어놓으라는 거야? 너 우루스야? 어? 촌장이 알려줬어. 네가 우루스인 것 같아서 널 때렸다고. 그리고 우루스가 뭐하는 녀석인지도 다 말해줬다고. 그러니까 말해달란 말이야. 너 우루스냐고. 나는 빨리 말하란 말이야. 우루스가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너 나랑 친구 먹었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보란 말이야. 대답해. 우리 마을에 늙은 꼰대들이 없는 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 마을을 네가 없애려고 했냐고.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하라고. 빨리. 아니야. 우로스 아니야. 그렇지. 아니지. 너 내 친구 슈로잖아. 그렇잖아. 맞잖아. 응. 나는 우루스,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떻게? 너는 또 뭐야?